초강경 반이민 법안이 합법 이민제도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판관들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미 의회가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상하원 모두 고강도 대북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외국인들도 군대에 입대해 합법적 신분을 가질 수 있는 매분이 프로그램이 올 9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뉴욕시 비닐 종이봉지 유료화 정책 시행이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1년 뒤로 연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초강경 반이민 법안이 합법 이민 제도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가족 초청 이민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신규 이민 규모가 대폭 축소됩니다. 이민 사회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의 탐 코튼, 데이비 펄드 연방 상원 의원이 다음 주 고용 강화를 위한 이민 개혁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이민 개혁안은 현재 합법 이민 제도를 송두리째 바꾸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에 의하면 앞으로 가족 초청 이민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미혼 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미혼 자녀로만 한정됩니다. 현재 가족 이민 1, 2순위는 남기고 3, 4순위는 폐지함으로써 미국의 신규 이민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미국의 신규 이민 규모는 연간 100만 명 수준에서 첫 해 40%가량 감소되며 앞으로 10년 안에는 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튼 의원은 미 시민권자가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을 비정상적인 연쇄 이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간호사가 필요한 시민권자의 노부모에 한해서는 갱신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하지만 이때에도 사회복지 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추첨 영주권 제도는 없애고 난민 영주권은 제한됩니다. 법안은 백악관과 공화당이 공조하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한편 상원은 이 밖에도 $50만 투자 이민 프로그램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판관들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연방법원이 드러내놓고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들이 매우 정치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미국 보안관 협회를 비롯한 경찰 공무원 대상 연설에서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막아 한 고심 법정 다툼이 된 자신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방어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법원들은 매우 정치적이라며 법원들이 변론을 읽고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사법체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명령을 뒷받침하는 이민법 조항을 직접 읽으며 이 법이 미국의 입출국을 통제하는 폭넓은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다면서 불량 고교생을 포함한 누구라도 이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은 어제 오후 소송 원고 측인 워싱턴 미네소타주와 피고 측인 법무부가 참여한 항고심 구두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법의 제임스 로버트 판사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법무부가 항소해 이날 항고심 재판이 개최됐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겨울임에도 최근 들어 갑자기 길거리 노숙자들이 급증했습니다. 혹시라도 쉘터에 들어가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추방될까 두려워 이들은 거리를 택했습니다. 브루클린 지역 신문 7일자 보도에 따르면 브루클린 선셋팍 지역에 최근 길거리 홈리스가 급증했습니다. 신문은 뉴욕시의 보호시설인 쉘터로 들어갔다가 불체 신분이 드러나면 곧바로 추방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노숙자들이 많았던 브루클린 10번가와 62번 거리 교차로 인근에는 최근 노숙자들이 더 늘었습니다. 쉘터를 기피하는 노숙자들은 추방당하느니 길거리에서 사는 게 더 낫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난민과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일시적으로 막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포함 합법적 이민자들도 미 입국에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주권 박탈 기준도 더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분을 속이고 정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법 체류자를 찾아내라는 지시도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자 보호 도시를 선언한 뉴욕시는 이민자 지위에 상관없이 쉘터 입주 노숙자에 관대한 지역인데도 이번 행정명령으로 노숙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디보스 교육장관의 상원 인준이 통과됐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디보스 낙마설에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서 50대 50으로 맞서던 표를 뒤집었습니다. 7일 상원에서 디보스 교육장관 후보에 대한 인준 표결이 찬성 50대 반대 50으로 팽팽히 맞섰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드를 행사하면서 교육장관 인준안이 통과됐습니다. 표결 하루 전날 디보스 후보 인준 저지를 위한 민주당 상원 의원들의 24시간 반대 토론에도 불구하고 부통령의 캐스팅 보드 행사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공화당 수전 콜리스, 리사 머코스키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은 공화당의 반대 한 표가 더 필요한 상태였지만 결과는 찬반 동수인 50대 50에 그쳤습니다. 부통령이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캐스팅 보드를 행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디보스 내정자의 낙마설이 불거지자 일찌감치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억만장자 사업가이자 공화당 계열 독재가인 디보스는 학생들이 공적 자금을 받아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바우처 제도와 차터 스쿨을 강력히 지지해온 인물로 이 때문에 역사상 가장 반공립교육적 후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민주당의 디보스 인준 반대를 비판하며 디보스는 개혁가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교육장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가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상하원 모두 고강도 대북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중국에도 북한 지도부를 압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북 규탄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조 윌슨 하원 의원은 7일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조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에들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 민주공화 의원들이 서명한 이 결의안은 한반도 내 미국인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적시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방산협력, 기술개발, 합동훈련 등을 통한 한미 양국 간의 안보 협력을 유지하고 동맹 강화 등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에 가능한 모든 대북 경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 지도부를 압박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과 무역을 축소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의 방위 공약 재확인,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지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편 빅터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북한 핵미사일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면서 특히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 초반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자격이 되는 외국인들이 특기병으로 군대에 입대해 합법적 신분을 가질 수 있는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매분위가 올해 9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어가 외국어 특기에서 빠지면서 한인들은 의료 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30일 시험 만료로 중단된 매분위 프로그램이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된다며 구체적인 모병 계획을 밝혔습니다. 육군 모병사령관인 제프리 스노우 소장은 매분위 프로그램을 통한 입대 희망자는 미리 준비하고 모병이 시작되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매분위 프로그램은 국방부가 지정한 46개 외국어 또는 의료 분야 특기를 가진 외국인들이
의원들이 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추방류의 청소년도 지원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외국어 특기병 대상에서 한국어가 제외됐습니다. 국방부가 밝힌 모병 규모는 최대 1,400명으로 육군 1,200명, 해군과 해병대 각각 65명, 공군 70명 등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한인들은 의료 분야 특기병으로만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매분위에 지원하려면 학생비자, 취업비자, 교환 방문 비자와 주재원 비자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도 가능하지만 신청 직전까지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거나 망명 승인을 받은 경우 임시 보호 신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뉴욕시 비닐 종이봉지 유료화 정책 시행이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서 1년 뒤로 연기됐습니다. 지난 6일 뉴욕주 상원을 통과한 일회용 비닐 종이봉지 5센트 부과 연기안이 다음 날 하원에서도 가결됐습니다. 법안은 쿠오모 주지사가 아직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주 상하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주지사의 서명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오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뉴욕시 비닐봉지 유료화 정책은 1년 후로 연기됐습니다. 법안에는 올해 뉴욕시 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되는 뉴욕시장과 뉴욕시 의원들이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시정부는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뉴욕주 의원들도 시정부 정책은 당연히 시의원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시의회의 결정을 주의회가 이런 식으로 뒤집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이봉지 유료화 조례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멜리사 마크 비보리토 시의회 의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지난해 6월 시의회를 통과하고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결국 주의회 정치인들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서민층의 강한 반대도 한몫을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계획으로만 있어왔던 써니사이드 야드 재개발 계획이 구체적인 개발안으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시정부와 주정부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경제개발공사는 7일 써니사이드 아스토리아 롱아일랜드 시드로 이어지는 180에이커 규모의 써니사이드 야드 재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개발공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안은 세 가지로 먼저 첫 번째 안은 18,000에서 24,000 가구의 아파트와 13개에서 19개의 학교, 공원과 상업용 공간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은 이보다 주거용 아파트와 학교 수를 줄이되 400만에서 550만 스퀘어핏 규모의 오피스와 상업용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고 마지막 안은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을 절충해 16,000에서 22,000 가구의 아파트, 110만에서 150만 스퀘어핏의 주상 복합 빌딩, 10개에서 14개의 학교, 31에서 42에이커 규모의 공원 등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안 모두에는 서민 아파트 30%가 배정됩니다. 하지만 최대 19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되는 재개발 비용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100억 달러 현실적인 개발안도 내놓았습니다. 이 개발안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데는 최소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쿠오모 주지사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으로 한인사회에도 잘 알려진 최태양 변호사가 2017년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지 선정 베스트 로펌이 됐습니다. 최 변호사는 뉴욕 시립대에서 노후복지법 겸임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베스트 로펌은 전국에서 선정된 5만 4천여 명의 변호사들을 각 주별로 심사한 후 각 분야별 최고 권위자들로 이뤄진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출됩니다. 1.5세인 최태양 변호사는 지난 2013년부터 4년 연속 로이터 통신사가 각 주별로 2.5%의 변호사를 선정하는 슈퍼 변호사 리스트에 등재된 바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2017년에도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선정 베스트 로펌에 선정됐습니다. 최 변호사는 노후복지법, 메디케이드법, 노인법, 법무법인으로 노후복지법 분야의 활동을 계속해 올 수 있기까지 도움을 준 분들께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MBC 간판 예능 프로그램인 복면가왕이 미주 한인들을 찾아옵니다. 역대 가왕들과 실력파 가수들의 향연이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한인사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48대 복면가왕은 바로 MBC 예능에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매회 예측 불가능한 반전 무대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복면가왕이 오는 3월 뉴욕과 LA에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미주 지역 한인 시청자들의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역대 가왕을 비롯한 출연진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복면을 쓴 역대급 가수들의 방문 소식에 한인들의 기대감은 이미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LA에서 열리면 영광이지. 그럴 때는 LA 사람들은 다 보게 돼 있지. 네? 평소에 즐겨보는 프로라 꼭 가보고 싶어요. 저는 갈 거예요, 친구하고. 예. 우리가 옛날 노래들,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노래들이 다시 이렇게 재조명되면서 그 노래에 대한 다른 매력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번 콘서트엔 가왕 출신을 비롯해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8명의 출연진과 복면가왕 메인 MC인 김성주가 직접 진행을 맡으며 더욱 탄탄하고 흥미진진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 공연에 못지않는 대규모 음향시설과 무대 연출은 관객들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묘미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공연은 복면가왕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승한 역대 가왕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미주 교민 여러분께 아주 화려하고 멋진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이, 신분, 직종을 숨긴 편견 없는 무대를 모토로 진정성 있는 노래를 추구해온 복면가왕. 가면을 쓴 8명의 가수들이 한인들의 눈과 귀를 자극하며 또 한 번의 특별한 반전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미 전역 15개 주에 유통된 애완견 사료용 통조림에서 안락사 성분이 검출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동물 사료 전문 회사 에벤저스 독앤캣푸드는 애완견용 소고기 통조림인 헝크 오브 비프의 일부 제품에서 안락사에 사용되는 진정제 성분인 펜토바르비탈이 검출돼 관련 제품을 모두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리콜 제품과 관련해 애완견의 이상 증세가 보고된 사례는 모두 5건이며 이 가운데 한 마리는 치료를 받다 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6년 6월 6일부터 6월 13일 사이에 제조되고 유통기한이 2020년 6월까지인 헝크 오브 비프 제품이며 리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사설 동물원에 사는 곰들이 두 손을 번쩍 쳐들고 관람객들에게 음식을 구걸했습니다. 호랑이, 기린에 이은 동물 학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반둥시의 한 사설 동물원. 우리를 돌아다니던 말레이 곰들이 일제히 일어서더니 손을 들어 올립니다. 마치 두 손을 들고 벌이라도 서는 듯한 모습입니다. 알고 보니 우리 밖의 관람객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얼마나 굶주렸는지 갈비뼈가 훤히 드러나 보입니다. Burungnya kasihan sih. Kalau misalnya dilihat kan lebih kurus daripada beruang biasanya kalau misalnya kita lihat di taman safari atau enggak Ragunan. Nah, terus kalau misalnya dia berdiri juga tulang rusuknya sampai kelihatan gitu. 관람객들이 과자 부스러기를 던져주면 말레이 곰들은 허겁지겁 받아먹기에 바쁩니다. 관람객들이 던져준 과일 하나를 놓고 서로 으르렁거리기도 합니다. 동영상을 촬영해 공개한 동물보호단체 스콜피오는 반둥 동물원이 말레이 곰들에게 먹을 것조차 제대로 안 주고 있다며 곰들을 당장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ita berharap beruang-beruang ini bisa lepaslah dari, dalam tanda kutip dari penjara di kebun binatang Bandung ya. 이에 대해 반둥 동물원 측은 말레이 곰들의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하다며 방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Sudah melakukan pemotretan semua satwa 11 ekor yang memang kami nyatakan juga semua sehat ya. 하지만 반둥 동물원은
작년에도 코끼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죽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난 말레이 곰들이 음식을 구걸하는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반둥 동물원을 즉각 폐쇄해야 한다며 청원 운동에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 동물원의 동물 학대 의혹은 반둥 동물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수라바야 동물원에서 독성 물질에 중독돼 말라 죽은 호랑이와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죽은 기린이 발견돼 죽음의 동물원이라는 비난을 샀습니다. Kita menemukan banyak sekali kekejaman yang terjadi terhadap satwa oleh pengelola kebun binatang ya. 동물보호단체는 동물 학대를 막으려면 사설 동물원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백규 애틀랜타전 한인회장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국립민권인권센터에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녀상 건립은 김 전 회장과 애틀랜타 한인들이 중심이 돼 지난 3년간 추진됐으며 소녀상이 건립되면 미국에서는 세 번째가 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본 정부와 극우단체들의 방해 공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8일 새벽 5시쯤 컴퓨터 시스템의 문제로 일부 항공편 운항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오전 11시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는 항공편 80편이 운항 지연됐습니다. 이외에도 리버티 국제공항 87편, 휴스턴 부시 인터컨티넨탈 공항 75편, 워싱턴 DC, 댈러스 국제공항 37편 등에도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8일 지난달 탈북자 한 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20대 여성 탈북자가 미국에 입국해 서부 애리조나주에 정착했습니다. 이로써 2006년 이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총 21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미국 정착 1년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5년 연속 최고로 비싼 자동차 보험료는 뉴저지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자동차 보험료는 전국 보험 감독관 협회가 최근 발표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0개 주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뉴저지주의 풀커버 자동차 평균 보험료는 차량 한 대당 $1263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저렴한 아이오와주는 $581였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람을 보면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그 반대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착하기 때문에 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착한 사람에게 법이 없다면은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피해를 당하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법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듯 법이란 인간사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기도 하고 약자를 보호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어느 사회에서는 또 어떤 상황에서는 법의 본질이 왜곡되고 변질이 돼서 착한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칼을 들이댑니다. 또 억울함을 덮어 씌우기도 합니다. 그 현실이 지금 한인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인동포 김성수 씨 사건을 아시는지요? 브롱스에 있는 몬트피어 병원에서 에어컨 기술 담당으로 근무하던 김성수 씨가 지난 2014년 10월에 동료로부터 인종차별 폭행을 당한 사고로 수년의 세월이 넘는 지금까지 거동을 하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당시 몬트피어 병원 기계실에서 날카로운 둔기에 뒤통수를 맞고 쓰러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병원 측은 심각한 부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터진 지 1년 후에나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지만은 병원은 지금까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인사회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4차례에 걸쳐 시위도 하고 촉구도 했지만은 병원 측이나 경찰 측은
꼼짝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꼼짝도 않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착해서일까요? 아니면 약자여서일까요? 정의의 이름 앞에 쓰여진 법이란 이름이 우리 편이 되어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도 강자 앞에는 힘을 못 쓰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강자들 앞에 더 방관만 하고 있는 이름은 어쩌면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동포들의 고통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한인 사회는 수년간에 걸쳐 김성수 씨의 억울함을 호소해왔지만 이를 외면해왔고 어느 단체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았습니다. 한인 사회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서는 단체라고는 늘 한인 학부모협회 한 단체뿐이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고 한인 사회를 대표한다는 단체들은 무궁화꽃 숨바꼭질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의도 의지도 없는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무능 그 자체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라고 하는 병원이나 경찰들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무능하고 착하게만 보고 있나 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흐리고 바람이 불겠으며 5에서 10인치 정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 섭씨 1도, 밤 최저 기온은 19도, 섭씨 영하 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춥겠으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토요일은 춥지 않겠고 대체로 맑은 가운데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